우선 이낙연 대표와 비명계 3인방은 박원석, 정택은 전 의원의 정치혁신 포럼 당신과 함께와 먼저 손을 잡는데요. 이미 실무 작업에도 착수했다고 합니다. 자,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 창당 방향을 설명하고 14일과 15일에 창당 준비를 띄운다는 계획입니다. 자, 어제 양양자 의원은 이낙연, 이준석, 금태섭 이른바 신당 F4 연대를 묻는 질문에 100%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3지대 빅텐트가 본격화되는 흐름인데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탈당파까지 스펙트럼은 다양합니다. 외교 안보, 경제, 이념, 노동, 차별, 젠더 등 핵심 이슈에서 공통 분모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친명계 원외 모임 더 민주혁신회의는 기자회견을 열어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과 이낙연 전 대표의 정계 은퇴를 촉구했습니다. 자, 이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권력과 공천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자, 이 더 민주혁신회의가 이제 원외 모임이라고 했는데 이 자리에는 현역 의원인 이동주, 양이원영 의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자, 소영주 네. 부대변인. 네네. 이렇게 보니까 이제 더민주혁신회의에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제 이낙연 씨 이렇게 얘기를 지칭을 했고요. 네.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 대표, 국무총리까지 지낸 정치인 중 말로 과추한 인사는 없었다. 상당히 강도가 셉니다. 네. 보통 원색 비난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원색 비난을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당내에서 이런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그러니까 결국에는 분열을 초래한 책임을 묻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방식이 맞냐 싶어요. 결국에는 이낙연 전 대표도 본인의 정치적인 선택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이 공과들을 판단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쉬움도 있고 맞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굳이 떠나는 사람한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원외 친명계라고 하시는 분들 기자회견 하면서 정계 은퇴해라 그러면서 뭐 말하자면 거의 뭐 욕만 안 했지 원색 비난한 것인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퇴원하시면서 했던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극단의 정치, 증오의 정치, 결국엔 다르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결국엔 이런 폭력적, 언어도 폭력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대표께서도.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이런 그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아쉬움과 불만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저는 좀 생각이 있고요.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얘기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을 지나 당신들이 떠나면서 얘기했던 어떤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이 과연 분열인가 통합인가, 이건 스스로 좀 반성을 하기 바란다 라는 정도의 이제 품격 있는 언어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김인수 대변인, 지난번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탈당할 때 이렇게 민주당처럼 현역 의원들이 나서서 이렇게 날선 비판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국민의힘은 민주 정당이니까요. 네. 네. 알았어요. 또 이제 부대변인님도 이제 욱하시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많은 저는 말을 해야지. 이 본질을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사실은 부대변인님 말씀하셨던 것도 상당 부분 맞는 말씀이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선은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할 자격이 있는 자들이 그 비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좀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그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뭐 오늘 탈당 예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이분께서 어제 하셨던 발언들이 있잖아요. 뭐 민주당 내 44%의 국회의원이 범죄자이다 라는 발언들을 하고 또 다시 41%였다 이런 정정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발언으로 여러 무리들도 일으킨 바가 있지만은 사실 이 발언으로 하고자 했던 말은 이건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의 민주당의 모습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일견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이렇게 탈당파가 탈당이 연달아서 이어지고 그리고 신당이 창당되는 것보다 더 주안점을 두고 좀 민주당 내에서 자성을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를 좀 봐야 된다. 민주당 내에 지금 현재 이 44%의 정가자라고 하는 분들이 물론 다 정말
잘못된 범죄들을 저지른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성희롱 발언에 대한 이런 감싸기식 형태라든가 하는 것들을 볼 때에는 지금 민주당이 정말로 이번 총선을 지나고 나서 대한민국 공당으로서의 지위를 지킬 수 있는지를 정말 검토해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잘못되고 있는 것들은 자성의 목소리를 지금이라도 내줘야 이렇게 반대 의견자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비판을 할 것이 아니라 자성의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민주당이 그동안의 역사를 지킬 수 있는 한 방편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하은기 부대변인. 이제 앞서 서영주 부대변인도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제 상대를 죽이는 정치를 이제 그만두자이라고 했는데 이제 친명을 세력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뭐 이제 정계 은퇴까지 뭐 주장하고 하면서 이렇게 나서는 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저는 여기 뭐 권력에 대한 탐욕만 남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분들은 뭐 다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뭐 이낙연 전 총리라든가 뭐 탈당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인 선택에 아쉽다는 평가를 개별적으로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탈당하는 게 과연 이 개인의 일탈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령 정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아서 생기는 병리적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가는 사람들한테 이 무슨 배신자처럼 이 당을 떠나가지고 이 당에서 총리까지 하셨던 분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기 전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지점에 대한 성찰도 수반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외교안보, 경제, 이념, 노동, 차별, 젠더 이 문제에 대해서 공통분모가 없는데 그냥 합종 연행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그러면은 지금 양당에서는 이 국가적 문제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뭐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친명 원외 인사들 중에서 요즘 무슨 그 소위 수박이라고 찍혀 있는 분들 지역 출마를 선언하면서 그 출마의 변이 이런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랑 가열차게 싸워야 할 때 당내 비판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은 민주당스럽지 않다. 그러므로 내가 이재명 대표 지키겠다. 근데 국회의원 300명이 5천만 공동체를 고민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인데 고작 말하는 정치적 비전이라는 게 그딴 것밖에 없는가. 그거는 과연 권력만 탐하는 태도가 아닌가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정치라는 게 어차피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조율해서 새로운 합의를 창출하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게 그분들이 비난하는 대상이랑 뭐가 다른지 좀 그런 의문도 듭니다. 네. 자, 윤준 대표. 예. 그런데 이제 이낙연 대표하고 이제 어제 탈당한 그 비명계 3인방 예. 여기에다가 플러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예. 거기에 정태균 전 의원 여기에 이제 손을 잡는 것 같거든요. 예.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뭐 좋게 본다면은 어떤 민주적 정당 운영에 잘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분들이 새로운 정치적 도전에 나서는 그러한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또 국민들이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약간 패자부활전 같은 느낌도 좀 들죠. 실은. 그래서 이 제3신당이 이런 기존에 국민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물론 다들 훌륭한 정치인들이셨고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정말로 성공하려면은 이분들만으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정말 이분들이 이 새로운 정치 세대 교체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판을 깔아주고 젊은 세대나 외부의 새로운 피가 수혈되는 물꼬를 튼다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기 지금 언급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또 배지를 달기 위해서 제3지대 신당 창당에 나서는 걸로 만약에 비춰지면은 아마 좀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이제 아주 안 좋은 불미스러운 피습 테러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저는 약간 이재명 대표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생각의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까? 혹시 어떤 대단한 정치적 각성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일말에 좀 가졌었는데 오히려 이 피습 테러가 이재명 대표의 유연한 사고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남아요. 왜냐하면 딱 생명의 어떤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엄청난 공포감을 느꼈을 거라고는 분명히 봅니다만 한편으로는 이제 본인께서 나오면서 하셨던 그런 죽임의 정치, 극단적 갈등의 정치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정작 그 한 며칠간 입원해 있던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이 탈당파와의 진솔한 소통을 할 기회를 놓쳤고 오히려 주변의 충성파들이 이재명 대표를 더 강하게 애워싸는 모습으로 가면서
사실상 이 탈당을 막을 골든 타임을 이재명 대표도 놓쳤고 결국은 탈당파들도 놓친 게 아닌가. 저는 뭐 민주당의 뭐 관계자는 아닙니다만 객관적으로 이번 사건이 민주당의 더 큰 불행을 가져온 사건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탈당과 관련된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준석과 이낙연은 비교 대상이 안 된다. 그래도 이낙연은 신사다. 이런 글이 있고요. 자, 둘 다 전직 대표 탈당인데 타격은 비슷할 것 같다. 그런데 민주당은 적극 비난 작전, 국민의힘은 애써 무시하는 전략 같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박원석 전 의원 탈당하면 따라서 나올 정의당원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의견이 있고요. 자, 여야를 떠나서 솔직했으면 좋겠다. 탈당은 오로지 공천을 받기 위한 몸부림이지 윤영찬이 딱 그걸 입증했지 않나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